한 가지 렌즈만 사용하는 안과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망막 전문의에게는 아주 쉬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입니다. 광고를 보시고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에 빛번짐이나 뿌옇게 보임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런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10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초점 인공성체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초점 인공성체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작동하는 원리도 각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간거리, 가까운거리, 원거리 이렇게 빛을 나눠서 초점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눈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에 불빛을 보거나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빛번짐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야가 좀 흐려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눈 상태에 맞는 인공성체를 선택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렌즈만 사용하는 안과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 상태가 워낙 다양하고 또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들도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수정체 도수 선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시, 원시, 난시가 남아서 이것 때문에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검사하는 두 가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계를 이용하고 또 기존 수술받았던 분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모그램을 만들어서 보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도수를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도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교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식을 이용해서 그 굴절 오차만큼을 교정해서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르실 때도 라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도수의 오차가 있어서 라식을 권유할 때 이렇게 나이 들어서 라식을 해도 돼요? 하고 여쭤보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라식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75세에 라식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불규칙 난시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근시, 난시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불규칙 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눈에 들어올 때 눈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상이 퍼지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눈 표면에도 주름이 지기 때문에 불규칙 난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불규칙 난시가 있으면은 인공성체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렌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빛번짐 등이 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수술 전부터 불규칙 난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걸 교정할 수 있는 안과가 저희 안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유리체 혼탁이 있습니다. 유리체 혼탁이 있으면 특히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는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이 들어왔을 때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로 쪼개서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어둡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체 혼탁까지 있으면 빛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력 자체도 좀 떨어지고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리체 혼탁은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망막 전문의에게는 아주 쉬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망막 부종이 있습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도 이게 수술이라고 해서 눈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신경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또는 3개월째 주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주사 치료로 한 달 안에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후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혼탁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껍질, 주머니 속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그 껍질이, 훈항이 다시 뿌얘지는 것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래에서 후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그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10초면 끝나죠. 수술도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안구건조증,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보통 50대가 넘어가면은 증상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눈에서는 안구건조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건조증으로 인해서 시력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서야 이제 건조증이 수술하고 나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건조증을 이제 미리미리 이제 발견을 해서 선제적으로 치료도 할 수가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시력에 영향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결막 이완증이 있을 경우에는 결막을 이렇게 펴주는 간단한 시술이 있고요. 또 눈꺼풀 염증 때문에 건조증이 생긴 경우에는 IPL이라고 하는 장비로 눈꺼풀 염증을 줄여서 건조증을 역시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동공이 큰 경우입니다. 동공이 원래 큰 분이 있고 또 외상 때문에 동공이 커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인공수정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럴 때는 회절형보다는 굴절형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이 더욱 빗번진다든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동공을 축소시켜주는 안약을 사용할 수 있고 안약만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공 성형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뇌 적응입니다. 이제 다초점 렌즈를 쓰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눈에서 작동하는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초점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처음에는 좀 헷갈려할 수가 있고요. 또 빗번짐이나 겹쳐 보임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뇌가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서서히 줄여주는 것이 이게 뇌적용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시력도 더 좋아지고 또 그런 불편한 증상도 점점 개선되게 됩니다. 네, 열 번째 인공수정체 탈구입니다. 우리 눈의 인공수정체는 수정체 낭 속에 들어있고 이 수정체 낭은 이걸 붙잡고 있는 밧줄같이 가느다란 모양체 소대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체 소대가 약화되면서 인공수정체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탈하는 탈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탈구가 되게 되면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더욱 보이는 것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공수정체를 제 위치로 가져다 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시거나 일반적인 안과에서 만약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인공수정체 탈구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다음에 공막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한 후에 원래는 가까운 것까지 돋보기를 안 쓰고 볼 수 있었는데 단초점을 넣게 되면 다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과에서는 기존의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그대로 살려서 공막 고정을 하거나 이것을 제거하고 새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근거리까지 돋보기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백내장 수술 후 불편한 점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평소에 좀 불편한 시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술을 받으신 안과에서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눈미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